초소년이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소년원 송치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포스트 사고의 재구성 김대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GTA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일종의 자동차 게임인데 막 그 자동차를 훔쳐가지고 거리를 질주하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아니, 제가 최근에 어떤 사고 영상을 봤는데 이게 GTA 게임 화면인가 싶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네, 보이시나요? 이 초등학생이 대구에서 엄마 차를 훔쳐서 서울까지 약 300km를 무면허로 달렸다고 합니다. 정말 간이 큰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마트 일부가 파손될 정도로 정말 위험천만했다고 하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와도 관련 있습니다. 현실판 GTA, 10대들의 겁없는 질주, 10대 무면허 운전사고를 다뤄볼까 합니다. 운전 관련한 사고 중에서도 무면허 운전사고는 특이점이 발견됐는데요.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 중 4명 중 1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 특히 최근 5년간 10대 무면허 교통사고는 3,300건이 넘게 발생했고 해마다 600건이 넘는 수치로 사람이 사망한 사건도 평균 90여 건이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이죠. 2021년 8월 11일에도 10대 무면허 사고로 10중 추돌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강원도 강릉시 오후 3시 10분쯤 운전면허도 없는 청소년들이 길가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를 훔쳐서 3시간이 넘는 추격전 끝에 경찰관을 포함한 10명이 넘게 부상을 입었고 차량은 10대가 넘게 파손됐다고 하네요. 이와 같은 일은 과거에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낸 사고가 하나 더 있죠. 2020년 9월 추석 당일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전남 화순의 고향집을 찾았던 20대 여대생은 오전 11시 40분쯤 화순군 화순읍 2차선 도로에서 A군이 몰던 렌터카에 들이받아 숨졌습니다. 이후 A군은 도주했고 경찰은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 철없이 저지른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20대 안무가의 꿈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22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 라는 국민청원 글로도 올라왔는데요. 약 25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10대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들은 무면허 운전에 대해 심각성을 알고 있었을까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10대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의 SNS입니다. 공유된 사진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소년 여러 명이 담배를 피운 모습뿐 아니라 경찰서 제낄 준비라는 제목과 함께 분노의 질주 200 찍었다. 내가 죽였냐며 소년원 들어가니 편지 많이 해달라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면허 사망사고를 낸 미성년자 가해자들이라고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으로 국민청원 글을 올린 피해자 가족들의 억장은 무너져만 내립니다. 2020년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사건 관련 국민청원 글에 대한 국토부 차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에 대한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운전 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사자 처벌 요구를 원하는 국민청원 글에 렌트카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운전 자격을 확인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국토부. 이게 정말 최선일까요? 이에 네티즌들은 국민청원은 왜 받는지 모르겠다며 당사자 처벌을 요구하는데 렌터카를 규제하겠다는 국토부 답변이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상반된 입장의 네티즌들의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져만 갔는데요. 앞서 소개했던 10대 무면허 사고의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법으로 풀려날 듯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재발할 가능성만 10만 %다. 제발 잘 처리하길 바란다. 소년법 그렇게 유지하려는 이유가 뭐냐? 그냥 소년법 폐지하자. 그래도 인간이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그에 맞는 벌을 받는 게 당연한데 왜 애라고 봐줘? 이와 같은 세 가지 사고만 보더라도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10대 가해자들에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성인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한 현행법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한 법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처하는 수준.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무면허 사고 가해자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처벌은 훨씬 더 유해집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무면허 사고가 나거나 단속에 걸려도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 대신 보호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촉법소년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대한민국 현행법이 정한 최대치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SNS에 이제 촉법소년 범죄도 강경을 따져볼 때라고 적었으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심각한 중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도대체 이 촉법소년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령으로 치면 초등학교 4, 5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정도까지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초중고생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들로 보았을 때 10대 무면허 사망 사고들에 대해 모두가 지적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단지 10대라는 이유만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약하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 왔으나 국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해 회기내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에는 10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촉법소년의 기준이 훨씬 엄격한데요. 그만큼 미성년자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책임 또한 분명히 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이라는 나이 기준은 1953년 법제화된 뒤 70년 가까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 변화에 맞춰 촉법소년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죠. 촉법소년과 관련해 좀 더 강경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촉법소년 나이를 낮출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이렇듯 10대 무면허 운전자와 사망사고는 늘 촉법소년 논쟁과 함께 70년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0대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토퍼스트 사고의 재구성 김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